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오는 25일 최종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인데 어제 마지막 증인 신문을 두고 여야 간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 여담 야담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정화성 논술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대식 의원, 이 예. 정치권에서도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어제 진술 체포조 메모를 두고서 이제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지금 현재 계속 이 재판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서로가 지금 계속 말이 엇갈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신빙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그 재판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상황을 전개를 하면서 정확한 팩트 중심으로 좀 진행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체포조 명단 이게 신빙성에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또 체포조 메모의 신뢰성이 계속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제 국조특위입니까? 우리 장동혁 의원이 CCTV를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때는 공간이라 했다가 한해는 또 이 집무실이라고 했다가 이런 계속 이렇게 번복이 되기 때문에 네.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한 그런 실증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리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달 11일을 전후해서 헌재 최종 선고가 있게 될 예정인 것 같은데 자, 두 분께서는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짧게. 그렇습니다. 결과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단하기는 어렵고 네.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그렇게 쭉 주장을 해왔지만은 법률적인 판단,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헌법재판관들의 그 양심 그리고 또 밖에서 정치적인 그런 그 압력 여기에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된다. 오직 법률과 판단에 따라서 또 증거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판단을 해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말을 아끼시는군요. 장경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내란 행위는 분명히 있었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군인들의 또 국회 여러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또 단전하는 것까지도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았을 때보다 복귀할 때가 대한민국이 더 위태롭다는 것은 정치, 경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일 텐데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 대통령직으로, 저는 아마 내란이 아니라 내전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정말 피해 복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이제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좌시하실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다시 한번 우리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보고요. 저는 국민의힘에도 많은 또 좋은 대선 후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나은 분들이 부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통치를 하시리라 보고 앞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양당이 또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좀 쭉 말씀하신데 좀 제가 좀 수긍을 못할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은 내전 상태가 벌어진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저는 발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그 자체가 저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줄 수도 있고 정치적인 이 재판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좀 발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직무복귀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저는 그 석동현 변호사가 하는 발언은 매우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내 수석 대변인을 하고 있지만은 대변인과 변호사는 자기의 의견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전체적인 저 맥락을 보면은 네. 아주 적절한 이야기는 맞아요. 맞는데 저게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냐 본인의 의중이냐 이것은 또 다른 거예요. 네.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대통령하고 이렇게 면담을 한다든지 할 때는 누군가가 배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왜 그냥 바깥에 나가서 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 발언은 기성세대 청년세대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 가야 된다. 더 힘써야 된다. 이것은
대통령이 됐든 누구나가 됐든 여야가 됐든 다 정치권에 있는 인사 같으면은 네. 저런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대통령이 하지 않는 발언을 가지고 대변 변호사가 저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금세 그런 정정 보도를 냈고 앞으로는 저런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느냐 저는 도움이 결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정확한 대통령의 의중이 다른 곳에 있든 이곳에 있든 간에 그것이 왜곡돼서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는 군 지휘관들의 회유 의혹을 두고 여야 간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에서는 박선원 의원이 김현태 단장의 인사청탁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뭐 탄핵 공작 모의 정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현태를 해유하신 것 같은데요. 야당 간사 없이 위원장실에서 만나셨죠, 위원장님? 예,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술서 받았습니까? 진술서? 네. 녹음이요? 녹음하셨죠? 녹음이요? 녹음과 진술. 그거는 제가 밝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김현태 특임단장이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인사청탁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요. 무슨 제가 관계가 알기로는 있어요?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해외 도피를 지금 시도하고 있으면서 위원장께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적 없어요? 박 의원님, 아니 없어요? 박 의원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여야 그, 간사 없이 무슨- 위원장실에서 무슨 그 대령급 이야기를 단장을 회유하시면서 진술서까지 받았어요? 녹음도 다 하셨습니까? 그 녹음에 해외 파병 부대장 인사청탁은 뺐어요? 자, 장관 직무대행님, 김현태 특임단장 지금 돌아다니면서 해외 파병 부대장 해외로 보내달라고 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뭐 제가 뭐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자, 아니 박선원 의원님 지금 그렇게 막 얘기하지 마세요. 국회라고 그래서 만약에 김현태 내가 녹음을 다 풀어서 그런 얘기 없으면 책임질 거예요? 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의 회유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했습니다. 12월 6일 날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유튜브에다가 곽종군 사령관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회유의 정황이 있고 가스라이팅한 정황의 증거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회유 이런 얘기를 정쟁을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회유 정황이 있는 거고 가스라이팅 정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혀 회유한 사실이 없고요. 곽종근 사령관도 본인은 회유당한 적이 없다.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누누이 얘기했고 그 707 단장도 여기 와서 사령관은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우리 윤상현 의원은 여기에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면책특권에 숨어서 이렇게 얘기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정확히 기자회견 하세요. 그럼 내가 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할 테니까 그렇게 비겁하게 치졸하게 하지 마세요. 곽종군 전 사령관이 본인이 회유를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서 우리가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김현태 단장이라든지 네. 이것을 저는 이런 뭐 여러 가지 해유 당했다 당하지 않았다 이런 차원보다도 저는 우리 군이 이렇게 정치의 도구화로 이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현재 군인이 저 유튜브에 출연하고 그리고 저 민주당 의원이 가서 만나는 이런 장면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이 서로가 맞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한 정황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네. 그런 의심 받을 사항을 왜 하냐 이거죠.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또 국회에서 나와서 증언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사전에 이 만나는 장면까지 차라리 노출이 안 됐어야죠.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렇게 의심의 여지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왜 군인들을 정치 도구화로 시켜야 되겠느냐. 저는 이런 것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저도 이런 짧게만 네. 반박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왜 불필요하게 면담을 하셨냐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나마 해당 국방위원이 공개 면담을 한 거고요. 다 여론에 생중계된 거, 그러니까 온라인에 생중계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야 간사 없이 성일종 위원장이 왜 그러면 김현태 단장과 단둘이 독대했는지 비공개 면담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 부분이 부적절했다고 하시죠. 그거는 지금 성일종 의원이 지금 국방위원장인데 제가 그거 정확한 어떤 경위를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저 국방위에서 지금 갑론을박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지금 저 민주당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자,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또 어제 나온 NBS의 여론조사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정화석 논술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실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고요. 조사 기간은 이번 주 그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니까 어제까지군요. 어제까지, 네. 어제까지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그 전화 조사원들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신뢰 수준은 그 95%의 피보노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전주에 비해서 한 3%포인트 정도 올라갔고요. 네. 반대가 4%포인트 정도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요거하고 이제 정당 지지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결과인데 여기서는 민주당이 40%,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은 34%의 지지를 얻었어요. 국민의힘 지지도는 예, 약간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도는 약간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네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이 탄핵 탄핵 찬성이 약간 올라가고 네네. 탄핵 반대가 약간 내려갔죠. 예. 여기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지금 그 아까 탄핵 반대 여론이 34%였는데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하고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 이제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쪽의 어떤 그런 그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목소리를 많이 내면서 네. 거의 이제 탄핵 반대와 국민의힘 지지가 그렇게 동조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이 40%인데 지금 탄핵 찬성에 대한 이 비율은 60%거든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중도층은 상당 부분은 탄핵 찬성 쪽으로 많이 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요 조사로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NBS 정당 지지도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MBS 조사는 그 한국갤럽보다 하루 먼저 시작한 네네. 겁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그제 끝난 조사고 어제 나왔죠. 여기에서 보면은 조금 그 한국갤럽 그 조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탄핵에 찬성하는 비율이 전주 58%에서 55%로 이 3%포인트 정도 줄었죠. 네. 그리고 그 반대하는 그 여론은 38%에서 39%로 1%포인트 정도 늘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봐도, MBS 거죠? 네네. 예. 국민의힘이 37% 높게 나왔죠. 민주당이 34%, 그 다음에 그 무당층이 17%, 16% 네.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좀 한국갤럽하고의 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여전히 그 탄핵 인용에 네. 대한 그 지지율이 반대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탄핵 반대 비율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굉장히 유사성을 보인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여전히 중도층, 무당층이 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형성하고 있고 이 부분이 조기 대선 그 정국이 벌어질 경우에는 굉장히 큰 변수를 작용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분명한 것 같고요. 여기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MBS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네. 조사를 한 거고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이루어졌고요. 그 신뢰 수준은 95%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그리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여론조사가 참 여러 가지 미묘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 일단 김대식 의원께서 이번 조사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게 그 여론조사 이것은 과학입니다. 네. 저는 이거를 신뢰합니다. 신뢰하고 지금 현재 지금 갤럽과 지금 MBS가 거의 지금 대동소이예요. 네. 95냐 60이냐 네. 이런 차이인데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과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저는 그렇게 큰 오차 범위에 있다고 저는 보고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에 대한 의견, 국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조사지 이거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판단하게 되면 이거는 정치적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헌법재판소가 정확한 법률적 근거, 그다음에 이 나온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이 돼야지 여론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과 탄핵 반대 이것은 이제 대동소이하게 거의 나오고 네. 그다음에 지금 중도층에서 우리 논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도층에서 지금 탄핵 찬성 쪽으로 많이 간 거 있잖아요. 네. 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무당층, 네. 그다음에 이 무응답 이거를 본 것도 상당히 이거를 높아요. 이것은 여기에는 샤이 보수가 또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 자료는 될지언정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자료가 저는 적용해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율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NBS의 조사 결과입니다. 자 정당 기준으로 어떤 대선 후보를 지지하느냐? 민주당 후보가 37%, 국민의힘 후보가 34%, 자 조국혁신당 2%, 열린 이게 지금 오렌지색이 개혁신당이죠? 예, 작아서 잘 안 보이는군요. 2% 그리고 진보당 0%고요. 자, 그런데 주목되는 것이 바로 없다가 19%입니다. 없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사실상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가 19%. 결국은 중도층이 이 다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중도층이 다음 대통령을 결정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겠죠?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BS 조사와 한국갤럽 조사의 여론조사 방식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조사를 그냥 동일하게 놓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여론조사의 추이, MBS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을 그러니까 MBS 조사나 한국갤럽 조사나 어차피 정당 지지율은 양쪽 진영이 다 지금 결집해가는 과정임을 확인하는 과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민주당 혹은 또 진보 진영에서는 당연히 아무래도 탄핵 심판 전까지는 특별한 어떤 이 대선 정국이 형성되는 것을 좀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층 결집은 좀 이 지지층 결집이 본격화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탄핵 심판에 대한 이 우려가 큰 보수 지지층은 또 좀 더 결집력이 강화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지지층의 결집도를 보고 정당 지지도를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탄핵 심판 인용 탄핵 심판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조사 그리고 대선 후보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당 지지율이 의미가 있을 때가 아니고요. 지금 사실상 탄핵 심판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떤지 또 중도층이 어떤지 그리고 이 앞으로 있을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어떤지이고요. 지금 무당층이 19%다, 23%다 각각 조사마다 이렇게 있지만 실제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75%에서 77% 정도 투표율이 나옵니다. 총선 같은 경우는 65%에서 7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한 60% 전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 중에 무당층과 중도층 일부가 제외한 이 실제 실투표율로 계산해 봤을 때는 상당히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하다 보고요. 지금은 탄핵 심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떤지 특히
70%에 육박하는 국민 중도층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찬성 여론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 네. 탄핵 심판이 탄핵 인용이 반대에 대해서는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매우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은 이 여러 여론조사 방식, 다른 여론조사 방식에서도 반영되고 있고 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하면 되지 않을까 네, 자, 싶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지금 저 그래프를 보면은 37대 34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무응답 무당층이 19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상태든지 지금 기울어지 운동량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딱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다고 하면은 저거는 같이 붙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19%가 대답을 하지 않고 무응답 네. 무당층인데 저분들이 이제 어디로 쏠리느냐 이제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그래픽이라든지 저런 조사는 별로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제가 예도 연구소 원장을 네. 해봤는데 그러면은 저 상태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때부터 한 3일 후, 네. 5일 후에 스타트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요 상황도 전개가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저 상태를 놓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네.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조기 대선이 벌어져도 적어도 2번 이상 판이 뒤집힐 것이다. 이런 예상들 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결국 뭐 여론조사는 참고지만 어쨌든 여론은 궁금하니까요.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가 당 지도부 면전에서 이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2달 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죠? 2달 동안에 탄핵에 반대하고 부정적인 주장을 했었다는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어떻게 단시간 내에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도층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이번 선거에선 중도층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여야 의원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요. 동아시아연구원에서 나온 그 웹조사를 보면은요. 침묵하는 중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침묵하는 중도층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님, 신율 교수 쓴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어제 그 현장에 있었고요. 네. 저도 뭐 우리 신줄 교수님하고 잘 아는 사이고 또 이제 같이 대담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신줄 교수님의 그 분석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정치권이 혼란이 있고 없고 이런 차원이나 뛰어넘어서 네. 이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저는 그 다수의 침묵하는 중도층 이게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이분들의 생각은 앞으로 미래를 누가 제대로 엮어갈 것이냐, 그동안에 무너진 이런 그 리더십을 누가 제대로 정착을 시킬 것이냐, 여기에 저는 초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찬성을 하든 안 하든 반대를 했든 안 하든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규합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대선 주자들이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그 대선 주자들의 호불호에 따라서 조금 갈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이제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이것은 대선 주자가 결정이 돼서 그동안 이제 토론이라든지 2달밖에 안 되지만은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전개해 놓고 저는 중도층에서 판단하리라 봅니다. 이미 지금 보수냐 진보냐 이것은 어느 정도 저는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장경태 의원님, 신율 교수가 한 얘기는 이 국민의힘한테 들으려고 한 얘기입니다만 이 강성 지지층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고 이 중간층 그러니까 중도층을 공략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뭐 민주당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 아닐까요? 뭐 상당히 일리 있는 또 말씀을 또 신율 교수님께서 해주셨다고 보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란을 옹호하고 법원 폭동을 옹호하고 또 뭐 법원에서 금방 폭도들에게 금방 나오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나 하고 또 관저 가서 머리 숙이고 여러 영장 집행 과정을 방해하고 뭐 계속 이
그동안 이 정통적인 보수 정당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의지 이런 부분은 저는 뭐 존중할 만하다라고 평가해 왔는데 지금 요즘에 국민의힘을 보면은 좀 그런 모습이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우려하는 보수 지지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오히려 이 합리적 보수까지도 껴안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보고요. 중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보수 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회복과 법치주의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들마저도 민주당을 신뢰하고 또 기댈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극우 국자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의힘이 언제 극우로 갔습니까? 극우로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중도 보수를 지향했고 보수의 가치를 지금까지 해왔다. 그러면은 그 한남동 대통령 공관을 갔던 헌법재판소를 갔던 그리고 면회를 갔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쭉 이야기했지만은 인간적인 관계다. 이런 경우가 없으면은 이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 있다.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안 가겠습니까? 조국 대표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조국 혁신당이 안 갑니까? 이런 것을 너무 극우로 이렇게 몰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극자로 뭡니까? 극자로 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직했으면은 우리 이재명 대표도 이제 우리는 보수 중도 보수다. 네.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만약 국민의힘이 그렇게 인간적 도의를 다하신다면 정말 이 계엄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없으실 거라 봅니다. 그러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노력했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사퇴 촉구하고 삿대질하고 의총장에서 나가라고 끌어내리던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습이 국민들께 적나라하게 다 공개됐거든요. 그러면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여당 대표를 수거 대상으로 표현했던 그 여러 이 특전사나 방첩사의 군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위로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런 이 여당 야당의 정치인들은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셨습니까?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백령도 끌고 가다가 수장시키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살해 모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동료 국회의원으로서도 저는 사과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담장을 넣으면서 다치기까지 여러 의원님 다 다쳤는데요. 단 한마디 사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치기는 네.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간적 도의를 어쨌든 말씀하셔서. 네. 제가 계속해서 짧게 하면 예. 아니 그거는 일방적인 저는 주장이고 이게 진짜 지시가 내려졌는지 이것은 정확하게 네. 이제 저 재판 과정에서 아마 밝혀지리라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정치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그럼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자, 차기 대선 주자는 누가 가장 인기가 있을까죠? 자, 정관성 논술위원,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예. 큰 흐름에는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조사 방식, 뭐 시기 이런 건 앞서 말씀드린 고지해드린 바와 똑같고요. 일단 한국갤럽 조사 보시면은 정치지도 선호 뭐 이재명 대표가 한 34%, 그러니까 거의 한 35%에서 이렇게 앞뒤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 여권 주자들은 김문수 장관이 약간 앞서 있죠. 앞서 있는 상태에서 그 뒤를 갖다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시장까지가 이제 이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데 네. 다 합치면 대충 한 30% 안팎 뭐 그 정도의 이 지지율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당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수렴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앞서 MBS 조사를 봤을 때 그 정당 후보를 대상으로 한번 그 여론조사를 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네. 이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때 네. 민주당 후보 37, 국민의힘 후보 34, 뭐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없다가 아까 19%였거든요. 네. 지금 여기에서는 모름 하다음에 무응답, 네. 없다 이거 다 합쳐서 한 30% 정도 됩니다. MBS나 한국갤럽이나 공이 똑같이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앞서서 없다라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도 국민의힘 후보도 찍기 싫고 없다라는 후보는 계엄 전후로 뭐 얘기를 하자면 윤 대통령도 마땅치 않고 네. 이재명 대표도 싫고 뭐 이런 아마 이 국민 여론층일 겁니다. 한 10% 정도는 아마도 모름 내지는 무응답은 투표를 아예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국민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결국 이 19%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이 향후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은 결국은 이들의 표가 이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장경태 의원님,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만, 자 중도층, 그 무당층이 또 비율이 높아서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조기 대선 열린다 하더라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죠. 뭐 당연히 이 정말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국민들께 더 낮은 자세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은 아마 모든 후보들이 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여러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이 보수 후보들이 그 정당 지지율을 그대로 못 흡수하고 있는 부분들은 눈에 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각 후보들의 모든 지지율을 합친 숫자보다 정당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지층 결집에 있지만 보수 지지층이 마음을 주고 있는 후보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에 반해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이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이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합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찌됐건 양쪽 이 양 지지층이 다 저는 막판 가서는 다 결집할 것이라 보고요. 아주 큰 차로 압승하거나 이러기는 쉽지는 않고 마지막 끝까지 정말 공명 선거를 해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님, 국민의힘은 지금 조기 대선 얘기를 아예 꺼내지 않는 게 불문율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각 후보별로 지금도 활발히 움직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당 입장에서 굉장히 딜레마잖아요. 네. 지금 현직 대통령이 지금 정부만 정지돼 있을 뿐이고 지금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이잖아요. 예. 있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대선을 준비한다, 여기에서 대선 플랜을 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희망하는 후보군에서는 물밑 좀 작업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저기 아까 이 그래픽에서 나왔다시피 37대 34가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무당층이 19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됐든 간에 후보가 되면은 똑같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데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단 말이죠. 네. 이것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이게 문제인데 우리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 전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의 지금 34, 37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돼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한번 가상을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고 지금 보고 우리가 관전 평을 하지만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막상 대선에 돌입하게 되면은 똑같은 베이스에서 똑같이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누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누가 중도층을 많이 끌어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관전을 해야 되지. 네.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의 흐름을 본다는 그거에 불과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여당 주자가 있습니다. 뭐 차이는 아직 많이 납니다만 바로 김문수 노동장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대선 후보 청문회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조차도 김문수라는 사람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잘못된 것도 많죠. 대한민국에서 그런 어떤 제도하에서 동의가 안 되면은 뭐 대한민국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를 고쳐 나가야지 왜 떠나라 그러십니까? 국민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통해서 불법인지 아닌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의원님이 판사입니까? 오늘 이 회의 주제하고 관련된 내용을 해야지. 그런데 이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질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환경노동위원회 오래 했습니다만 이렇게 질문하는 건 저는 못 봤어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금 무슨 이거 계엄 특검을 합니까? 네, 저 장경태 의원님, 이 환노위가 어제 열린 이유는 MBC 고 오요한나 기상캐스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는데, 자, 김문수 장관이 출석했다는 이유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청문회처럼 변했어요. 오히려 민주당이 김문수 장관을 때려서 더 키워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군요. 일단 김문수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이 대정부 질문 또 긴급 현안 질문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이 일어나서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 인사를 국민께 드렸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행위들은 민주당을 위한 행위도 아니고요. 오직 국민을 위한 행위라고 봐야 될 텐데 그때 다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다 이 사과 인사를 할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최소한 국민에 대한 이해를 지킨다면 일어나기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일어나지조차 않았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작용을 해서 여러 극우 지지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지금 여권의 지지율 1위인 것 같고요. 여러 환노위의 긴급 현안 질의 과정에서는 당연히 장관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또 해당 노동법이나 관련 법률에 수호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부디 고인에 대한 여러 억울한 누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해결돼야 되는 것과 더불어 김문수 장관이 그러면 이 국회가 여러 이 법적 집행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의지와 어떤 개선책 등을 확인하는 자리일 텐데 과연 김문수 장관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님, 예. 얼마 전에 김문수 장관이 기조연설한다는 이유로 토론회에 여당 의원 58명이 갔다는 보도가 크게 났었습니다. 예. 김 의원께서 가셨었나요, 거기? 58명이 가고 저는 갔죠. 예. 58명이 가고 뭐 70명이 가고 그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절반 그러니까 이상인데요. 아, 58명이. 그거는 뭐 저기 우리가 토론회 하면은 우리 장경태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은 가서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없고 예. 이제 저는 우리 박예철 의원님과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김문수 의원님을 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키워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문수 우리 장관님은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저하고도 이제 잘 친하고 이러는데 그날 아까도 지적하셨죠, 우리 장 의원님께서. 그때 서영교 의원님인가요? 네. 서영교 의원님이 그것도 한 번 정도 했으면은 다 일어나서 할 수 있었어요. 3번, 4번씩 총리하고 전 국민의원들 해놓고 이렇게 사과를 시키고 하는 것은 조금 도에 지나쳤다 이렇게 보고 김문수 장관도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도 해봤고 도지사도 해봤고 노동운동도 해봤고 민주화 운동도 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소신껏 대답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예, 그렇지. 계속해서 김문수 장관한테 저렇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저런 식으로 가면은 계속 더 아마 반감을 사가지고 더 세게 이야기할걸요. 그래서 적당선에서 네. 좀 이야기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하는데 박예철 의원님이 저렇게 하니까 뭐 더 김문수 장관만 띄워주는 거 꼴이잖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홍준표 대구시장 사이에 지지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홍준표 시장은 엊그제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 명 씨와 관련이 없다. 이 황금폰에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는데 이번에는 또 명태균 씨 측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 황금폰에 수만 건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내 이름 나오는지 안 봐요. 네. 내 목소리 나오는지. 거기 카톡에 단 한 줄이라도 있는지. 이 명태균이 그 황금폰에 전현직 의원이 140명 나왔다고 합니다. 예? 140명이요? 예, 네. 보도를 그렇죠, 봤어요. 그렇죠. 예, 140명. 명태균은 네. 자기가 한 번 전화한 사람은 지사다예요. 과대망상증이야. 네. 허풍 세고 거짓말 잘하고. 네. 그래서 이 국민들이 또 계속 저래 현혹되고 쏙는구나. 그래 내 요즘 느끼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홍 시장님과 그럼 명태균 씨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련이 없는 걸로 넘어가는 게 관련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안 보라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셨던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객관적 증거들이 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 홍준표 시장님이랑 오세훈 시장님은 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실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황금폰에 황금폰에. 대화를 나누신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대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카톡입니까 아니면 전화입니까? 카톡을 나눈 내용도 카톡이 있다? 존재하고요. 예, 저희가 일단은 시기가 되면 국민께 이거 알려드릴 시간이 언젠간 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홍준표 시장 본인이 명태균 씨에게 직접 얘기한 카톡 내용이 맞습니까? 일단은 그 관련된 메시지 당사자가
홍 시장님이셨기 때문에 거기 홍준표 이렇게 찍혀 있어 이름이 카톡 예. 프로필에. 일단 23년 중순경으로만 일단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정화순 논술위원, 이 명태균 씨 변호인의 이야기, 이 주장은 아마 엊그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기 나와서 한 얘기에 대한 반박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 홍준표 시장이 18일 날에는 그러니까 딱 한 번 뭐 전화 통화 해가지고 뭐 그럼 잘해봐라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도 뭐 거들러 먹걸리기에 더러워서 잘하라고 한마디 건넨 이게 명태균 씨와의 통화의 전부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어제 뉴스브리핑 나와서도 뭐 그 명태균 씨의 소위 황금폰에 내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나오나 봐라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 그 명태균 씨 변호사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객관적 증거가 있다. 그리고 그게 카톡이고 카톡 프로필에 홍준표라는 이름이 나온다. 2023년에 오갔던 메시지다. 네. 근데 요게 언제 이 말하자면 공개될지는 아직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이전에 명태균 씨가 얘기한 그 돼지는 잔칫날에 잡겠다라는 이 말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 정국이 들어서면 홍 시장, 그다음 오세훈 시장 뭐 전부 다 이 국민의힘의 그 어떤 여권 주자가 될 텐데 그 시점에 맞춰서 황금폰이라는 걸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서 이게 누구나 봐도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객관적인 증거라면 네. 이거는 향후 대선 전국에 큰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명태균 씨의 주장은 그냥 주장일 뿐이고 이게 사실인지 허풍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 명확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화담야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정화석 SBS 논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